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5.16 정변이 일어나기 전 시대적 상황을 계속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미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시각,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예. 거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4.19 혁명 후에 박정희 부산 군속기지 사령관이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김종필하고도 교합이 되고 6.48기도 움직이고 이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재정이 자립되고 이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래도 아직은 또 크지만은 그 당시에는 절대적 의존하고 있었죠. 미국의 경제 원조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허정과도 정부, 지난번에 이제 국가보안법 재개정 이런 문제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각제 개헌이 1960년 6월 15일 날 있었고, 1960년 7월 29일 날 이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거에 보면은 민의원, 그러니까 하원 개념이면은 민주당에서 233석 중에 177석,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참의원도 58석 중에 31석을 차지하고, 그 이제 민주당 세상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권한을 가지고, 총리나 국무총리는 행정 실권을 갖는 이런 이원적 구조였는데, 그런데 대통령하고 총리는 다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8월 13일 날 선출이 되고, 그 당시에 민주당은 구파, 신파로 또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보선은 이제 구파, 장면 총리는 신파인데, 8월 19일 날 장면 총리가 선출되면서 정부 구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면 8월 19일 날 총리 선출로 정부 수립이 끝났으니까 4.19 혁명 일어나고 4개월 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먼저 장면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장면 정부는 또 이제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관료들을 새로 짜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 현석호라는 국회의원 출신을 민간인 앉혔어요. 현석호. 그리고 이제 현석호 국방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은 8월 29일 날짜로 최경록 육군참모총장을 참모총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데, 최경록 중장이 참모총장이 되고, 그 참모총장을 하던 최영희 중장은 연합참모본부 총장. 연합참모본부는 오늘로 말하면 합참. 네, 합참의 전신입니다. 옆으로 이제 수평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군 인사가 끝나니까, 그 당시에 광주, 일강구 사령관으로 가 있던 박정미를 최경록 총장의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1960년 9월 10일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는 또 서울의 중심지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당시 그러면 박정희도 보면 좀 민주당계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가깝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손을 잡을 수 있나? 캐릭터는 그런데 실제적인 끈은 없었더라고, 정치권하고. 정치권. 네. 그럼 최경록 육참총장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래서 최경록 총장이. 말하자면 이때는 또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기풍하고 참신한 인물 찾고 이러니까 새 인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참신한 인물.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또 보면은 전번에 이제 김종필 그 양반이 주동한 정군파가 그 당시에 보면은 송유찬 육참총장을 5월 20일 날 내려앉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군파가 좀 이제 힘을 받게 된 겁니다. 군대에서. 주목도 받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장면 총리가 되니까 요사이 시국을 보면 좀 과도하게 좀 개입을 한 건데 김종필 양반이 그다지 중령 군복을 입고 장면 총리를 좀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국방부 장관을 누가 돼야 되는지를 좀 건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복을 입고 8월 21일 날 총리 공관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서관이 송원영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기사 출신이에요. 이 뭐 젊은 군인이 군복을 입고 찾아보니까 그걸 가봐보니까 이제 좀 특이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정군 주동자구만 이러면서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군복을 입구나 이러면 안 된다. 총리 그 공간으로 자택으로 내일 좀 오면은 내가 인담이 되게 좀 추선을 해주겠다. 이래서 총리를 못 보고 이제 왔습니다. 그 나중에 그 김종필 그 정언록에 보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그때 무슨 그런 용기가 났었는지 모르겠다. 그 군복을 입고 찾아갈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의의가 없네. 도저히 찌그지가 의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완전 젊은 혈기지 뭐. 젊은 혈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6.25 전쟁 때 자기들이 동료가 많이 희생됐다 하는 거, 그 6.48기에 그 구심점이 응집력이, 응집력과 그 다음 파워. 우리가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또 강창성이라고 나중에 육군 보안사령관 했던 강창성 이 양반도 6.48기예요. 그래. 이 양반 그 책에 보니까 그 당시에 6.48기가 6.25 전쟁 때 3분의 2가 희생이 됐는데 죽은 사람이 402명, 실종된 사람이 45명, 부상자가 502명. 그러니까 1335명인가 39명인가 졸업을 했는데 이 정도 당시에 엄청 희생이 많았던 거죠. 이게 그냥 기록상의 부상이라 그렇지만은 팔이나 다리 하나 그렇죠. 없으면은 그 본인은 뭐 얼마나 상위공경이잖아요. 상위공경. 부상자들.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 그 6.48기를 크게 자극하는 게 또 있었어요. 이 장면 이런 민간인들, 군인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6.25 전쟁을 거기서 한국 군부가 큰 사회집단으로 평창에서 등장을 했잖아요. 외국에서 원조 오는 것도 군사 원조도 많고 이러는데 그 자유당 정부 말기에 57년에서 58년 산에도 우리 군을 70만 정도인데 10만을 감춰서 60만 정도 왔는데 그 7월 29일 날 총선 때 선거 공약으로 민주당에서 60만 더 많다. 40만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공약한 거예요. 지금 병력 감축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지금 그 6.48기들 보시기에 아니 그 군인들이 말이지 별 달고 퇴임을 안 하니까 진급이 안 돼갖고 6.25 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중령 달고 있는데 이 군이 또 줄이면 영원한 길이 없잖아요. 진급 기회가. 그래 분만이 꽉 차 있는데 이 또 보니까 이제 장민 총리 결국 출구범 직후에 8월 25일 날 한미 고위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 주한 대사 메카나기하고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군 사령관 맥을루드하고 장민 총리 신인 그 간주들하고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또 뭘 결정했는가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게 1961년도 상반기에 5만, 하반기에 5만, 10만 명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장민 총리가 그리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군인은 좀 줄일 테니까 원조를 좀 경제개발 원조 이런 걸 많이 늘려달라 이런 뭐 조건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신분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출연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군운동 우리 사람 좀 물러나라. 그 말하자면 이 세력이 줄어드니까 누가 튕겨져 나갈 것이냐.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영관급 장교들은 위에서 좀 물러나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고, 위에서는 못 물러나겠다. 이런 와중에
그날 이제 그 9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그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명령 날짜가 9월 10일인데, 9월 10일 날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그 김종필, 김형우, 석정선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새로 국방장관인 현석호 국방장관한테 정군운동을 건의한다고 하면서 또 국방장관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늘날 생각해 보면 집단 행동이죠. 그렇죠. 그 찾아가니까 또 국방장관이 안 만나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11명의 그 시내 일식점 충무장이라고 있었답니다. 충무장. 네, 거기서 야, 이거 정군운동 가지고 군의 계획이 안 되겠다. 그 말하자면 장면 정부를 전복하자. 그 이제 정부 전복. 정부 전복.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16 政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기록해 보면 충무장 결의 이래하는데 이 이전에 김종필하고 박정희는 그政변을 일으키기로 그러니까 집권 기록상에 쭉 보면은 1960년 1월 4.19 이전에 박정희 플러스 김동학 그 해병사단장 거기서 결의가 됐고 나중에 6월 8일 김종필은 6월 9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박정희 플러스 김종필 됐고 이제 김종필은 9월 10일 날 6.48기 중심의 정군파들이 현석호 국방장관한테 찾아가다 실패하니까 전복시킨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눈덩이처럼 그 이제 변화에 바람이 쭉 그래서 어느 사회운동 변화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사회에서 변화 욕구가 일어나가지고 이 구심점을 이끌고 가는 사람 지도자가 생기고 그리고 세력이 널리 가다가 이게 거기서 중단될 수가 있고 사회 변동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사회학에서 사회 변동론에서 많이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사회 변동적 요인이 그 이전에 국민재건운동, 사회체운동 하는 이런 변화적 요인이 많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 때 성공하셨다 하는 거는 새마을 지도자들 말이 양성했죠. 네. 그 양반들이 주류해서 각 동해까지 그냥 네, 사회운동이 이 정군운동도 결과적으로 이제 5.16 政변으로 기결이 됐는데 이런 구심점 있는 세력이 특히 6.48기에 그 전쟁의 피해를 봤지만은 상응한 대가 우리가 모시게 봤던 이석재 같은 분도 그 중령 달고 배가 고파서 출근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데 군인을 또 줄인다 이러니까 야 이거 자기들은 인생이 완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충동이 있는 상황에서 또 정군파 군인들을 자극하는 일이 또 생긴 게 9월 21일 날 그 이제 최영희 그 지금은 이제 연합참모본부 총장으로 간 최영희 양반 초청으로 미국 국방부 군사원조국장 파버 대장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이 양반이 귀국길에 지금 한국 군부 내부에서 정군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면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군들을 잃게 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말하자면 정군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으로 봐서는 6.25 전쟁 때 함께 했던 그 별들은 같이 끌고 가고 싶었던 거죠. 군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경록 유참총장이 그 성명은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래 반박 성명을 하고 이러니까 그 정군파 장교들 16명이 그 파머 대장이 최영희 총장 초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최영희를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최영희 양반 말하자면 정군 이런 데 공감하고 박정희하고도 공감이 돼 있었던 사람인데 이때는 이제 또 마음이 좀 변했는지 자기 찾아온 사람들 군법회의에다 회부를 해버렸어요. 16명은. 그리고 군법회의에 넘어가고 넘긴 다음에 자기는 자신 사퇴했습니다. 10월 6일 날. 사퇴하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다음 해에 김종필하고 석준서는 이제 강제적으로 국복을 벗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박정희, 김종필, 이런 이제 정군파 운동의 세력이 늘어가고, 그 창군 세력, 그 당시에 군사 지도부였던 사람과 대립 관계가 쭉 유지되는데, 근데 장면 정부에 또 재무부 장관 중에 재무부 장관을 한 김영삼이라는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그렇지만 정부의 재무부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국가 예산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요직이죠, 그죠? 그렇죠. 돈을 다 만지기 때문에. 재경부 장관. 그래, 김영선 이 양반이 이제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그 계획을 그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좀 원조를 받아서 한국을 부흥시키려고 미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대해서 원조를 좀 해달라. 이런 걸 이제 교섭하러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있을 적에 국방부 간부가 그 김영선 장관한테 지금 한국군 작전참모부장, 그래, 육군본부의 작전참모부장 박정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작전참모부장은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러면서 그 자기들이 볼 적에 체코 슬로바키아도 예. 처음에 그 군의 작전국장이 빨갱이였는데 이 사람이 선동을 해서 체코가 공산화됐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박정희 소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원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 어느 박정희를 강제히 다른 데로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압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대로 이제 압력을 시키면서 또 김영선한테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스도 주고. 그래, 김영선은 뭐 박정희는 참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귀국에 돌아와서 이제 장면 총리한테 이런 거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또 1960년 11월 18일 날, 레고르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식으로 최경록 육군 참모총장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지금 16명, 그 항명 사건이 일으킨 16명, 김종필, 석준서 이런 사람들 중에 16명 중에 배후에 군 장성 2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것들을 배후 조종하는 2명을 제거하면 미국 국방부의 시각은 달라질 거다. 이런 걸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그 2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정희 플러스 그 당시에 인사참모부장이 박병권인데 그 두 사람을 빼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박정희로서는 입지가 굉장히 이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이거는 살아남으려고 그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철성인데 이철성은 70년대 이제 거물 그 정치인으로 성장하나. 그렇죠. 총학생장 출신이잖아요. 네, 고대 총학생장. 반탕업도 했다. 그 하수운동을 지만 이제 이렇게 그 보수 성장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이철성을 찾아가서 박정희가 아니 6.25 때 실컷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쫓아내도 됩니까? 이래 이제 호소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철성 회고록에 보면 이철성아 그래서 박정희가 내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가 정변이 일어나니까 자기를 정치적 거시자로 찍어서 자기가 이제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박정희가 지금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군복을 벗어야 하는 일이 위기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박정희를 구해준 사람이 장도영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에 있는 2군 사령관이었는데 박정희가 이제 예편 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침 그 2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논산훈련소장으로 전출 가게 돼 있으니까 이 자리가 비싸니까 박정희를 이리 보내달라. 이래서 1960년 12월 8일 날 대구 2군 부사령관으로 박정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1960년 12월이면은 육군 참모부장이 있다가 3개월 만에 또 대구 2군 부사령관으로 내려갔죠. 그 맞아 한직으로 내려갔죠. 근데 장도영은 박정희에 불쌍해서 그 이제 김영선 그 재무
장관이 이제 미국에 압력을 바꾼 사람하고 박정희하고 식사 자리도 벌이면서 장동희가 박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제가 장면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독자분들은 이라면 5.16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이 장도영, 그 5.16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박정희 이분은 장도영을, 근데 이제 5.16이 일어날 때는 장도영은 다시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내세웠는데 5.16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불과 한두 달 후에 반혁명 분자로 장도영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 뭐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제 복잡할 건데, 그 장도영과 박정희의 인간관계, 그걸 이해해야만 또 한국 현대사에 그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해놓고 또 대답 나눠보시죠. 이번 시간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정말 참 위기의 순간이 그죠. 박정희 사령관이 그때 자천이 되고 다시 복귀하고 또 자천이 되고, 참 어떻든 간에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